도시에 비해 의료, 교통, 편의시설 등이 부족해 여러모로 불편을 겪고 있는 농촌 주민들의 삶. 마을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배뿐인 곳도 있는데 우리 마을 진입로요 이거 아니면 어디로 나댕겨. 진입로지요 이게. 그 한 번 나가면 교통비 2만 원 갖고 나가야 돼. 땅 한 평 없고 내가 집을 마음대로 무엇을 짓고 싶어도 못 짓고 그대로 좀 살 수밖에 없으니까 요즘 이 현대 시대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900년대에 지어진 옛집, 군사보호지역에 묶여 집을 늘리거나 새로 지을 수 없는 상황. 낡고 오래되어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감수해야 합니다. 문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소외되고 낙후된 그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현장 속으로 나경철입니다. 현대인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고 자연스럽게 누리는 문명사회 혜택. 자,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생활 속에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요즘 세상에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라면 우리와는 멀리 떨어진 먼 나라가 떠오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110년이 넘도록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마을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부산의 가장 큰 섬, 가덕도. 이제는 육지와 다리가 연결돼 이동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가덕도 최남단에 위치한 대항마을 외양포. 22가구에 3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요. 나무와 함석으로 지은 집들은 한눈에 봐도 낡고 오래된 집입니다. 약 110년 전 지었던 집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주민들. 불편한 것도 많고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새로 짓거나 넓히는 것은 꿈도 못 꾸는데요. 외양포 일대가 국방부 소유의 군사보호시설 구역으로 주민들은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집 같으면 내가 뭐 돈을 쪼개 들여가지고 뭐 이리 뭐 없는 왜 없으더라도 이거 뭐 건치지만 이거 뭐 언제 나갈 하는 예측도 없이 우리가 사는데 뭐 세아봐 돈 들여나가고 나가면 공짜 그대로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좀 넉넉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뭐 대충 이래 뭐 입수부을 해가 이래 뭐 싸가지고 이래 있지만 아유 내는 뭐 돈도 없고 그래도 못 나갔고 막 다시 없어요. 다른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곳은 무기창고로 쓰였던 건물입니다. 1905년도에 일본군이 이거 축점을 만들어 가지고 이 상용을 포부대가 상용을 했다 하였기니 지금 19년 아닙니까? 그 114년 됐네요. 정확하게. 주민 이성태 씨가 태어나고 자란 집으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던 당시와 변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건물을 이제 집이 너무 오래돼 낡고 이제 사용하기에 이제 불편하니까 새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고 싶어도 이 지을 수가 없어서 지금 그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땅이 국방부 땅이다 보니까 이 건물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건물 못 짓고 합니다. 건물 지으면은 뭔가 국방부에서 못 짓고로 민원을 여 고발을 해가지고 집 떠들어가고 하고 그래가지고 못 짓고로 합니다. 100년 넘게 이러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일본군이 외양포 일대를 강제 점령하면서부터입니다. 마을 위쪽에 남아있는 일본군 진해만 요새사령부의 포진지. 발사대토와 탄약고는 거의 원형대로 보존되어 전쟁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러일 전쟁을 벌이기 위해 군사시설을 만든 것이죠. 이곳 발사대토에 포를 놓고 러시아 함대를 겨냥했습니다. 반원형의 진지는 포병대대 병사들의 내무반이나 탄약고로 사용됐습니다. 외부에서 쉽게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바다를 향해 대포를 발사하면
어디에서 공격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예, 강제 추방당했고 쫓겨나갔어요. 안 나가려고 칼로가 되고 뭐 집에 불을 지르고 이래가지고 다 쫓아냈다더라. 이게 이제 1904년부터 5년 러일 전쟁 시기에 일본이 한국의 섬들을 다양하게 이제 점령을 하고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 경험은 그것보다 이전인 천일전쟁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그런 게 나오는데 천일전쟁 때 바다가 얼마나 전쟁에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제 일본 사람들이 파악을 한 거예요. 가덕도 외양포 일대가 군사 거점이 된 것은 일본군이 러일 전쟁을 일으키던 1904년. 외양포에서 대대로 살아왔던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쫓겨나는 아픔을 겪어야 했는데요. 게다가 군사시설을 만들기 위한 강제 노역에까지 동원됐습니다. 왜 이렇게 만드는가 하니까 포를 쏘면은 소리가 좀 흡작해가지고 외부에 하나 그 방음 소리가 많이 안 나게끔 방음 장치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하더라고. 간축소가 세 군데 있었답니다. 그 저기서 이제 적군이 나타나면 저 위에서 몇 도 방향으로 포를 쏘라 하면은 지시를 저 위에서 내려면 여기서 이제 쏘고 그랬는 것 같아요. 해방 이후 고향을 찾아 다시 돌아온 주민들. 바다 일과 작은 밭을 가꾸며 예전과 똑같은 고달픈 삶을 이어갑니다. 기름졌던 땅은 군사시설을 만들기 위해 흙으로 메꿔버려 이제 밭작물만 조금씩 키우는 정도입니다. 한때 땅을 돌려받기 위한 준비도 했지만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야 집에 대한 소유가 생겼지만 땅에 대한 권리가 없다 보니 증개축은 불가. 필요할 때마다 집 내부나 지붕을 손보는 정도입니다. 마을에는 일본군이 사용하던 우물도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그대로 좀 살 수밖에 없으니까 요즘 이 현대 시대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대한민국 어디 가도 이런 집은 없을 겁니다. 개인 땅을 가질 수 없으니 일찍부터 양봉을 시작한 이성태 씨. 양봉꾼으로 살아온 지 벌써 40년 가까이 됩니다. 올해 첫 생산을 시작했다는 꿀. 아직은 상품은 아니고 제대로 된 꿀을 얻으려면 꽃이 활짝 필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올해는 꽃이 작아서 작하니 한 해는 꿀이 많이 나오고 한 해는 꿀이 작게 나와요. 올해는 좀 작게 나오는 해입니다. 꽃을 보면 알아요. 꽃이 올해 많이 안 pis어요. 늦은 밤까지 이어진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옛집에서의 생활이 불편해 새로 만든 간이식 주택에서 지내는데요. 이로 인해 벌금까지 냈습니다. 윗대 어른들의 땅이었지만 지금은 내 땅 하나 없는 현실. 매년 밭과 집이 들어선 대지 사용료를 국방부에 지불해야 합니다. 건물은 자기 앞으로 건물 등기가 되어 있고 땅만 국방부 땅입니다. 그럼 매년 사용료 주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사용료는 별도로 얼마, 몇 평, 대지 사용, 전 경작하는 것, 밭 사용료는 얼마 별도 해가 이 세금을 이리 부과시키거든요. 사용료 해가지고 세금이 아니지 사용료 해가 부과시켜가지고 그래서 건물이 너무 노화대가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건물은 폐지를 했어요. 제가 사용 폐지 저거가 있는 건 폐지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건물은 이제 사용료 안 받고 그냥 이제 사게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전만 사용료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만 사용료를 주고 또 대지 안심이가 건물에 앉은 대지 사용하고 대지 사용료가 비싸거든. 가덕도 일대가 군사 보호 구역에서 해제될 때도 외양포 마을만은 제외됐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가장 큰 바람은 전쟁의 아픈 역사가 남아있는 외양포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 관광지로 활성화되면 마을도 좀 더 살기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은 이루어질까요?
이 국방부 소유 토지가 이 외양포 일원에 이제 많다 보니까 지금 뭐 생태 탐방로라든지 외양포 포진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이제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그 국방부랑 협의를 통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도 이 가덕도를 관광자원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당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고통받고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가 풀리게 될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이름 아래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또 개발을 할 수 없어서 낙후된 지역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겪고 있는데요. 이 불편 속에서도 한평생의 터전인 고향의 집과 땅을 떠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 또 다른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택배. 이 집 앞까지 배달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편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높은 산이 많아 산골 마을이 많은 강원도 양구. 산골짜기를 따라 집들이 띄엄띄엄 자리 잡은 마을이 있습니다. 수인리 임규철 이장은 20년 전에 귀농을 했습니다. 바쁜 농번기철, 호박 농사를 위한 밭을 가는 일로 분주한데요. 수인리는 35가구 남짓, 40여 명이 살고 있는 전형적인 산촌입니다. 오지 중에 여기는 오지입니다. 거의가 다 뭐 한 85% 다 어르신들이라 이분들이 좀 생활이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택배를 좀 갖다 주시면 참 좋은데 이 뭐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노인들이 또 찾아가기가 참 굉장히 어렵고 또 찾아온다라도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또 부탁을 해도 이 좀 바쁜 와중이라 진짜 누군가 이렇게 좀 갖다 주면 좋은데 그걸 못하니까 아주 어르신들이 굉장히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죠. 아니 그럼 택배가 오는 게 아니라 네. 택배를 가지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러 가야죠. 어디까지 가지러 가야 돼요? 양구 시내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대부분 집 앞까지 배달을 당연시 생각하는 택배 서비스. 요즘처럼 한 해 농사 시작으로 바쁠 때는 택배를 받으러 가는 일도 쉽지 않은데요. 작업 중에도 택배가 왔다는 문자를 받으면 일을 중단하고 읍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식들이 이제 시내에서 부모님들 뭐 생선이라든지 이걸 보내주시면 또 그 노인 부모님들은 또 그런 마음이 그렇잖아요. 얼른 가서 그거 받아서 꼭 뭐 빨리 먹고 늦게 먹고 문제가 아니라 빨리 받고 싶은 심정. 근데 이것을 빨리 조달이 안 되니까 어르신들이 아주 그냥 굉장히 아주 답답해 하시죠. 아주. 이거 우리가 돈 낼 건 다 내고 집안까지 갖다 주는 것이 택배인데 어떻게 우리 진짜 이 시골 오지에는 그런 혜택도 못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진짜 간절히 가끔 그렇게 많이 들고 있어요.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택배 배달. 아무래도 대중교통에 의지하는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데요. 예전에야 길이 험해 들어오기 힘들었지만 길이 뚫린 지금도 여전하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안하지요. 생물 오면은 왔다 그러면 그래 하는. 오면 찾으러 돼. 그때 못 가면은 이게 뭐 여름에 오면은 지금은 이제 마산다면은 이제 요때 되면 조금 싸거든. 이제 겨울에는 좀 비싸면 싸면은 이제 누나 먹으라고 이거 붙이지 뭐. 빨리 안 가면 그게 이제 이상해지는 거야. 믿어들게. 그래 이제 붙이지 마라. 너가 붙이주는 고맙는데 찾아가기도 힘들어. 이제 나이들 자꾸 먹고 하니까 차만 있어도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면허증도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런 시대인데 이 점점 갈수록 나이는 먹고 하고 그런 거 안 갖다 주니까 불편한 점이 한 가지도 가지 아니. 애들 보고 절대 택배 시키지 말라고. 택배 시키면 5천 원짜리 먹을 걸 3만 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한 번 오는데 17,000원. 왕복 오면 3만 한 2, 3천 원 들고 지난 가을에도 한번 난리 치니까 집에까지 저녁에 갖다 주더라고. 가까운 리에서 이런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나? 차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래 택배를 가지러 가? 양구를 가지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갖다 주지. 주민들은 자식끼리 선물을 보내는 것도 만류하는 상황. 특히 농작물을 출하할 때도 택배가 오지 않아서 직접 큰 짐을 싣고 나가야 하는데요. 이러한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택배를 찾으러 가는 길, 임규철 이장이 한 번씩 나갈 때마다 물건을 가져오지만 전부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택배 대리점이 모여있는 읍까지는 약 15km,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 차가 없으면 짐을 들고 오가야 하니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음식이나 생물은 바로 가지러 가지 않으면 상하기 일수. 주민들의 바람은 집 앞 배달이 힘들면 마을 회관에라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양구로 들어오는 물건들이 모이는 한 택배 대리점. 매번 읍내로 나와 물건을 찾는 것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닌데요. 그나마 마을에 젊은 사람이 있다면 다행입니다. 익숙하세요 지금? 저는 이제 시내에 이제 근무하다가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갖다 달라 그러면 택배가 왔다 그러면 찾아다가 또 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보내달라 그러면 또 그쪽에서 출근할 때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 이제 이렇게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보내달라면 제가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시골에는 안 오니까 택배가 왜냐면 먼 거리다 보니까 또 택배에서 운영하는 게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오지도 않고 하시니까 이것도 가져오고 가져가고 그렇게 해야죠. 네. 택배 회사의 입장은 물건 하나당 기사에게 남는 돈이 800원 정도인데 한두 개 물량으론 기름값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산골마을 배송을 기사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예전에는 솔직히 뭐 10개 리가 솔직히 안 됐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이제 줄어들어서 한 7개 리 정도? 그러니까 3군데 정도는 이제 또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기사를 한 명 투입을 하려면 거의 한 1년에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물건 하루에 1개씩, 2개씩밖에 안 오는데 그거 갖고는 수치 태산이 당연히 안 맞는 거고 뭐 하루 이틀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시간대로 쫓기고 돈은 돈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사들도 하다가 제풀에 지쳐가지고 다 못하겠으니 여기를 이 구역을 떼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 구역 포함시켜서 하게 되면 자기 수시 타산이 안 맞으니까 못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사업을 운영하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양국은 전체를 또 관리하다 보면은 여기를 제외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 최근 문제가 불거지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택배는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적용, 별다른 협의 없이 기재된 주소까지 배송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긴급 대책회의를 열게 된 양구군. 택배 대리점주와 양구군 내 택배 배달이 안 되는 마을 이장들이 모였습니다. 양구만이라도 이렇게 좀 서로 배려해주고 좀 서로 빨리 그나마 오해가 없게 소통해주는 문화를 만드는데 그런 쪽의 마음을 먼저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양구군에서 택배 기사 구한다고 내놓으면은 한 달 동안 내놔도 전화 한 통화 안 합니다. 타지역에서 데리고 오던가 기존에 하시던 분을 데리고 오는데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물건을 받아서 배송을 해줘야 되는 입장으로서 배송 처리를 다 못해요. 그 택배사의 그 해로청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가 편리한 점을 찾자는 것 뿐이지 그걸 택배에서 그 고충을 갖다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건이 오면은 일단 전화는 드려요. 왜냐면 전화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상하는 물건도 있고 해갖고 전화는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품이 이형 상품이고 상하지 않는 물건이면은 저희가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스케줄 맞춰서 배송해드릴게요. 밤늦도록 이어지는 회의.
농촌 지역의 택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첫 자리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24시간 아니면은 70시간 안에 갖다 준다고 하니까 우선 거기다 기다리고 앞으로 점차 좀 좋아진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많이 개선되겠죠. 점주 입장에서도 이익이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서도 좀 더 직접 배달해 주는 쪽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래서 비배송 지역을 줄여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어떤 뭐 보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그 의지를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마을 대표들분들께서도 그 어려운 점 알지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니 우리도 그 사람들 어려움을 조금 더 이해를 하고 기다려주고 좀 서로 같이 화합하는 쪽에 그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택배 배달이 안 되는 곳은 양구뿐 아니라 강원도 내 춘천, 화천의 산골 마을을 비롯해 전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현행 택배 서비스의 제도가 새로 마련되어야 더 이상 택배로 소외받는 오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 택배는 수확한 농작물을 부칠 때도 꼭 필요한데요. 이 정성껏 키운 농작물을 자식이나 또 친인척들에게 보내려 해도 짐을 싣고 나가야 하니 쉽지 않습니다. 원활하지 못한 택배 서비스로 부모 자식 간의 오가는 정마저 끊기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제작진이 찾아간 또 다른 곳도 30년 넘게 고립된 마을인데요. 유일한 교통수단은 뱃길. 이 겨울이면 얼음으로 인해 뱃길마저 끊기는 오지입니다. 1980년대 지어진 대청댐으로 생긴 대청호. 기존 마을의 물에 잠기며 주민들은 산 위로 올라가 새로 터전을 잡았습니다. 원래는 100가구가 넘었던 마을, 댐 건설로 뿔뿔이 흩어지며 이제 15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마을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배. 주민들이 손번제로 배 운영을 도맡았습니다. 오늘 배 당번은 이세원 이장. 운행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운행을 합니다. 말로 이렇게 사다가 1년이면 한 기름값 한 6, 700? 그거는 수자원 공사에서 지원을 해줘요. 아니 지원은 해주는데 연말에 갖고 한 번 해주고 이게 해야 되니까 그 이제 돈 없으면 천상 뭐 이거 같은 건 이제 주유소 가서 사정해갖고 예상으로 해가지고 한두 달째 예상해놓고 이제 나중에 나온 뒤에 준다고. 이 배 고치는 것도 문제예요. 3월 달에도 좀 한 400만 원씩 고쳤는데 그 사람들이 연말에 가서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업자들이. 배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연말에 처리해주니 곤란할 때도 많습니다. 15년 가까이 사용한 배는 지붕, 엔진 등 여기저기 손볼 곳 투성인데요. 그나마 이마저 없거나 고장나면 큰일. 주민들의 발이 묶여 꼼짝없이 갇히게 됩니다. 대청호가 얼면 얼음과의 사투가 벌어지고 얼음을 걷어내며 겨우 배를 움직입니다. 겨울 한파에 대청호가 완전히 얼어버리면 그야말로 고립된 삶. 배마저 움직일 수가 없는데요. 주민들은 빙판 위를 오가며 겨울에 필요한 생필품을 운반해야 합니다. 기름, 가스, 반찬거리 등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건들. 칼바람을 맞으며 약 1km 거리를 매번 힘겹게 다녀야 합니다. 겨울의 5대 마을. 농한기지만 주민들은 겨울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군불을 떼다 보니 겨울 내 손이 부르트도록 장작을 준비합니다. 겨울철 5대 마을에서 육지까지 설치된 밧줄은 주민들에게 생명줄. 밧줄에 의지한 얼음이 횡단은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실제로 몇 번 위험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5대 마을 사람들을 세상과 이어주는 배는 그야말로 생활의 일부. 3년 전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얼음 위를 다닐 수 있는 새로운 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기 부양정이죠. 이 튜브도 이거 이쪽 다르고 저쪽 다르고 다 혹시 저 고장 났을 때 하나라도 저기 하려고 뒤에 거 벌써 나갔네. 이건 또 안에서 넣는 저 자동으로 놓져요. 한겨울에도 이동이 쉬워지나 싶었지만 지난해에는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긴 탓에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마을이 고립될 때면 다른 무엇보다 드는 가장 큰 걱정이 갑자기 아픈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속도도 빨라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후진이 안 돼, 이거는. 프로펠러로 전진만 하는 거라. 근데 이거는 100% 물이 얼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게 이 밑에 이게 튜브거든요. 공기 부양해 갖고 다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얼음이 안 얼면은 못 다니죠. 다시 배를 운행할 때까지 잠시 쉼터에서 대기하려는 이세원 이장. 일찍 밭일을 마친 토박이 어르신들도 와 계십니다. 주민 수가 적으니 모두 가족처럼 지냅니다. 여기는 그래서 5개 부라고 쪼개졌던데요. 그래서 5대리요. 5대로 됐는데 다 떠나가고 요것밖에 안 남았어요. 자, 우리 대청 때문에 다 떠나가고. 이제는 고립된 오지가 된 마을. 갑작스러운 사고라도 나면 대처가 어렵습니다. 병원 한번 나가기도 쉽지 않은 육지 속 섬마을. 불편한 게 많지만 고향이 수몰되고 새로 자리 잡은 땅을 또다시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을의 불편한 점을 꾸준히 말해보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 아직까지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데요. 지하수를 쓰다 보니 가뭄이면 물이 마르고 한파에는 물이 얼어 식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여기까지 물 차갖고 계량기 점검도 못하고 검침 나와가지고 검침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수기하고 이거 하고 나오는 게 한 연간 한 150만 원? 근데 지원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지. 이거는 동네 사람이 부담하는 거지. 부담이 많죠. 그러면 뭐 한 집이 아무리 안 돼도 한 20만 원씩은 내야 되잖아. 1년에.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정수를 하려면 기계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에 따른 전기료 부담도 오롯이 주민들 몫입니다. 전기료 부담보다 더 큰 문제는 오염이 의심되는 지하수. 산지 얼마 안 된 커피 포트에 석회질 같은 흰물질이 가득한데요. 최근에 수질 검사를 해봤습니다. 지하수에 문제가 있을 줄 알았지만 검사 결과는 의외로 적합. 하지만 검사 항목에 따로 석회질 부분은 없기에 여전히 의심이 듭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다 오지로 들어온 이세원 이장은 지하수를 믿고 먹기가 영 꺼려집니다. 나는 물을 사 먹고 또 일부는 뭐 수돗물 저 강가에 가서 저 배 더 넘어가서 저 선착장에서 수돗물 받아다 먹고 또 옥천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아예 옥천에서 물을 가져오고 나같이 이제 이런 걸 못 본 사람들은 완전히 안 먹으려고 기를 쓰지. 그런데도 어떨 때는 뭐 먹어야지 뭐 어떻게. 상수도가 들어와야 돼요. 상수도도 뭐 얼마나 더 좋을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거 소독하고 뭐 다 한 거니까 그게 들어와야 되는데 2030년까지는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황당하죠. 읍내로 볼일을 보러 가기 위해 선착장으로 향하는 사람들. 마을 토박이 조재만 할아버지도 외출에 나섭니다. 건너편 마을까지는 약 7분 정도 거리의 백길. 많이 걸어가야 버스를 타요. 그렇게 걸어가기 힘들어 택시를 부르는 거예요. 그 한 번 나가면 교통비 2만 원 갖고 나가야 돼요. 이거 시골에서요, 그 가담 산에 하는 거예요.
읍으로 나가려면 정류장까지 900m 거리로 고령자들이 걷기에는 힘든 거리입니다. 다람쥐 택시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여기서 동네 마을까지 뭐 1km가 되냐 1km가 안 된다는 게 거기가. 저기서 저기 가면 이렇게 100km는 안 따지고 6로만 따지고 그러니까 다람쥐 택시를 좀 하려고 이장이 겁나 노력하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모르겠어. 다람쥐 택시. 속상하시겠어요? 후회가 바짝 난다게요. 왜 이런 데서 사나 싶은 생각도 들어가고. 버스가 닿지 않은 오지마을을 오가는 다람쥐 택시. 군의 지원으로 버스 요금만 내고 읍면 소재지까지 택시를 이용하는데요. 이마저도 5대 마을 주민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육지 속 섬마을 사람들의 이동에 대한 불편은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까요? 교통 불편은 다른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을 떨어뜨립니다. 농촌은 대중교통 운행 횟수도 부족한 현실. 의료기관 숫자 또한 도시와 큰 차이가 나다 보니 농촌 주민들은 모든 면에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문명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청호 연안 오지마을 사람들. 앞으로는 좀 더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도시에 비해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불편들을 겪고 있는 농촌 주민들의 삶. 이 불편 속에서도 떠나지 않는 것은 고향집과 또 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일까요? 농촌 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가고 싶은 농촌, 또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